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벌써 또 한 주가 다 갔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뭐, 갈수록 날은 더워지네요. 8월, 9월 중순 정도. 그렇죠. 뭐,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선선해지니까,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두 달 이제 잘 버텨야죠. 저도 열심히 잘 버텨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였죠. 그 수능 관련해서 이제 그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이제 출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또 바로 오늘 이제 뭐 누구 경질하고 뭐 감사 착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 막 이 급박하게 뭔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거나 말았거나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지 하다가 하다가 쓸려갈 거라고요. 그렇게 지금 딱 분위기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정범진 교수라고 경희대 교수인데 제가 그래 저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봤습니다. 유튜브에 뜨길래 그때는 뭐 초창기 때는 이게 그래 6일날 방송된 건데 별 이슈가 안 됐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갑자기 그래 뭐 어제쯤서부터 이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주진우가 이제 불러다가 이제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제 이 또 여론몰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부른 거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주진우는 질문이 무조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게 위험하다는 이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개소리를 쳐 씹으래요. 그런데 이 교수는 제목에서도 있듯이 그냥 계속 이제 웃으면서 선동당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는 더 열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제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해줘.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프로를 보고 있으면 주진우의 어떤 질문에서 딱 느껴져요. 제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한 번만이라도 한번 얘기해줘.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가요. 선동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얘기도 나오죠. 전공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이제 비전문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전공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방송 중에 계속 했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이제 이 시청자들이 생각하도록 이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열전달, 원자력 안전공학, 정말 이렇게 왜곡, 조작, 선동질 하는 게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지금 KBS 수신료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못 받을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수신료 징수 속전속결로 할 거라고 바로 오늘 보도 나오잖아요. 입법 예고 기간 통상 40일인데 10일로 줄이고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통과 하면 뭐 제가 어제도 10월 둘째 7월 둘째 주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뉴스에 다 나왔죠. 그렇게 빨리 정황색깔처럼 막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눈치채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찌빠 새끼들아, 야, 이 아메바 새끼들아, 내가 계속 그러더라, 아이가. 여기서는 저들끼리, 여의도 놈들은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고, 선동질하고 있을 거고, 윤통은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고, 속도 엄청나게 뽑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병신 새끼들아. 아니,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으라니까? 내 말 들으면 새끼야, 자다가 떡이 생겨, 이 씨발놈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빨리 이 기존의 틀을 깨고 빨리 기어 나와 이 새끼야. 기어 나오고 아직 머리 들깨진 새끼들, 찌빠 새끼들 주변에 많을 거 아니냐.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내 방송 듣게 해라 이 새끼다. 좀 정말 이제 아메바나 이 좀비에서 벗어나가지고 개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냐 남은 인생은. 어? 한심한 새끼들. 여기서도 그러듯이 선동 이제 안 먹힌다니까. 물론 먹히는 부류가 있어. 근데 이전 강우병이나 사드 때나 이때만큼 효과가 없다니까 병신아.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 니들 생각대로 의도대로였으면 지금쯤 강우병 같이는 대대적으로 수십만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병신아. 한심한 새끼들. 에휴 병신들. 뒤져라 이 새끼들아. 빨리 도망가 이 새끼야. 나라 망했으니까. 한심한 새끼. 중국으로 빨리 북한으로 도망가던가 이 새끼들아. 그럼 김정은이가 아주 반갑게 맞아줄 거다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반갑게 씨발 콩알 선물 해주겠지 씨발놈들아. 에휴 한심한 새끼들. 정교조가 교사 7만 명의 1오염수 서명 메일 보냈다고. 개인정보 불법 수신 논란. 이게 이제 이거 알 수가 없대요.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교조에서는 자기 회원들이면 당연히 저 빨갱이들 자기들 편이면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정교조가 아닌 교사가 많잖아요. 내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진짜 대가리가 나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뭐 빨갱이 새끼들이나 언론에서는 뭐라 인기도 없고 뭐 지지율도 안 나오고 뭐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는데 병신아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나라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 병신아. 너희들만 새끼야 너희들 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딸딸이 치니까 씨발놈들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병신들. 한심한 새끼들. 전기조도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거 일종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수집했으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압수수색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윤통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것을 다 우리 윤통한테 다 사사받은 놈들이잖아. 지금 검찰에 있는 놈들이. 아 그러면 이제 윤통이 뭐 저 서브 압수수색 해가지고 탈탈 트는 게 전문인데 어차피 뭐 밑에 애들 뭐 그 기술 뭐 빠삭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도화됐겠지. 씨발 윤통한테 전수 받아가지고 한심한 새끼들. 다 뒤져서 새끼들아. 빨리 도망가 이 새끼들아.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대법원판 노란봉투법. 어제였습니까? 그 현대자동차 각 개인에게 이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아까 보니까 그 서정우가 비유를 정확하게 하더만요. 아니 저기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뭐 머리를 뭐 예를 들어서 아구창을 몇 대 날릴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배를 밟았을 거고 누군가는 그 뭐 등짝을 때렸다든지 뭐 이렇게 한 서너 명한테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폭행을 당했다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저기 일일이 니는 내 그 저기 얼굴 뭐 세 대 때리고 배 한 대 때리고 뭐 발로 걷어찬 거 두 번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또 한 놈한테는 니는 배 다섯 대 때리고 뭐 무릎 까고 조인트 깎고 두 번 깎고 그 뒤통수 세 번 때렸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야 막걸리야 씨발. 그러니까 이제 그 막판에 에라이 씨발 그하게 똥이나 싸지르고 가자 한 건데 그리고 그래 저기 웃긴 게 그 최강욱이 뭐 그 새끼 그 저기 판결 내는 거는 뭐 전원합의체에다가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몇 명 그 노정이라고 했습니까? 그년이 자기 재판부 몇 명이 뭐 한 3명이나 될란가요? 뭐 그게 거기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땅땅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하려면 이런 안건을 갖다가 이런 건을 갖다가 저기 전원 합의체에다가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빨갱이들의 실력이에요, 실력. 그런데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뭐 이런 짓 할 거라는 거는 뭐 윤통도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동훈도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 이렇게 똥싸 지른 짓거리는 나중에 두고 이런 년놈들 뭐 빨갱이 년놈들 씨발 뭐 그냥 저기 감사하면은 뭐 들릴 게 한두 가지입니까? 김명수만 해도 뭐 지금 걸려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런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받으려면 좀 이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하고 반성을 하면 도륙 내지는 않는다고, 우리 윤통하고 이 윤통 그 윤사단 스타일이. 근데 반성을 안 하니까, 반성도 안 하고 하니까 끝까지 파가지고 도륙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좀 짜증스럽긴 한데, 아유, 막 그냥, 막 그래야 하세요, 그냥. 뭐, 이래서 봐야 뭐, 어차피 별 의미도 없습니다. 다 바로 잡아질 거니까.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저 장경태, 기술쇼, 장예찬이가 이제 그래, 뭡니까? 무릎 보호대를 차고 이제 양반다리 하는 거 막 하면서 좀 깠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재명이가 뭐 기술쇼 주장한 거는 폐륜이다. 야, 자, 그러니까 바로 또 장혜찬이가 씨발놈 폐륜의 백과사전인 새끼가 뭐 병신 소리 하고 있어, 이 한심한 새끼야. 막 아유, 그러니까 이재명 수준이 딱 이거예요, 이거. 뭘 해도 니는 쓰레기야, 이 새끼야. 그리고 이 기절한 게 쇼라고 장혜찬이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장혜찬이는 그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게 기절 쇼 같다 했을 때 이제 그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저기 뭐야, 그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관계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들이라니까요.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하기사 씨발. 내 말 듣고 정신 차릴 정도 되면 진짜 난 놈이지, 난 놈이라. 아유, 이씨. 한심한 새끼들. 아메바 새끼들. 이런 쓰레기들을, 아이고, 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한동훈 너 죽었어. 그러니까 뭐 최강욱이 압수수색 한 거 막 해가지고 막 야심차게 이제 벼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나는 강간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맹공사를 예고했다. 사전 지리서도 보냈다. 그래놓고 정작 대정부 질문 사흘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한 장관을 질문대에 세우지 않았다. 그간 한 장관 출석 때마다 그에게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내 말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한 장관의 도발성 발언에도 친문성은 침묵했다. 괜히 따졌다가 돈봉투 사건과 체포동의안 부결만 부각돼서 본주도 못 찾을 걸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유, 찌질한 새끼들.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년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진짜 쪽팔리지 않냐? 이딴 새끼들을 지지한다는 게. 어? 그러니까, 지지도 지지지만, 이딴 새끼들한테 네가 뼈 빠지게 풀어서 낸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아깝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새끼들 지지한다는 게. 어? 에휴, 씨발, 한심한 새끼들. 에이, 빨갱이 새끼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광환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자료 유출 수사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이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 남용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호언했다. 실제로 야당 의원 4명이 법무부에 자선 질의서까지 보냈다. 그러나 12일부터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질문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뿐이었다. 내용도 국정원의 대홍수사건, 경찰기관,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 등이었다.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대상에 한 장관은 없었다. 사전에 질의서를 보냈던 의원들조차 질문하지 않았다. 김성주, 신영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간 확대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며 사전 질의서까지 보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질의서를 받은 한 장관이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지키며 답변을 준비했다고 했다. 대정부 질문 기간 내내 야당 의원들이 한 장을 부리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유, 씨발 진짜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유, 이게 바로 씨발 방구석 여포 아니냐 이 씨발 찌빠 새끼들아. 방구석 여포. 응? 나 같은 방구석 정치평론가 씨발라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정치평론을 하고 있잖아. 씨발 방구석 정치평론을 하는 내가. 어? 나만큼 정확하게 맞추는 놈 맞냐 씨발. 뭐 좌고 우고 뭐 보수고 진보가 할 거 없이. 어? 한심한 새끼들. 다시 말하지만 임마 내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이유가 뭐라고? 물론 내가 똑똑하기도 똑똑하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누차 말하지만 윤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 병신들아. 그 방정이야 이 씨발놈들아. 그러니까 친구 데리고 와서 이 새끼야 내 방송 정독하게 해 이 새끼야. 어? 뭐 굳이 하자면은 작년에 내가 그러니까 용산 이전한다는 거 내 채널 딱 찾아 들어오면 제일 위에 그 항상 재생되도록 내가 박아놨다 이 씨발놈들아. 그거부터 듣고 와 이 새끼야. 그게 1년 4개월 전이었지 씨발. 아 1년 3개월 전이구나. 그게 작년 3월 한 20일쯤이었나? 그랬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잖아 내가. 그런데 내가 뭐 전문 평론가냐? 아니잖아 씨발. 그래 뭐 쥐뿔도 없는 그냥 부산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방구석 정치평론가 아니냐. 근데 방구석 정치평론가인 내가 가장 정확하게 평론하고 있잖아 이씨. 야이 찌빠 새끼들아. 존경스럽지 않아 이 새끼들아. 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씨. 하기야 부끄러운 걸 알면 씨발 이런 새끼들을 물고 빨겠어. 아유, 이 한동훈이 하나 씨발 어쩌지 못해가지고 맨날 그래 겁먹고 병신 새끼들. 아유, 찌질한 새끼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한동훈 앞에만 서면 씨발 길을 못 피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라. 다음 대선 기간이 다가와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아니 씨발 한동훈이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할 건데 뭔 씨발 그게 저기 토론이 되겠냐고. 어휴 씨부랄 한심한 새끼들. 이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욕하겠지. 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응? 네가 뭐 한두 번 맞췄다고 씨발 뭐 그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냐고. 한동훈이 뭐 그래 뭐 윤통 곧 탄핵 씨발. 그래 저 탄핵 할 거면 저 변희재한테 가 새끼야. 변희재한테 가 새끼야. 오지 마고. 한심한 새끼들. 에이 찌질한 새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 예고 이러면 7일 중순 전 공포. 보세요. 그냥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뭐 저 채널A 그 뉴스 보니까 뭐 그 공포 즉시 시행한다. 그 이제 할 건데 그렇더라도 이제 뭐 분리징수까지는 또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KBS에서 뭐 법적 다툼을 어쩌고 씨발 족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래 씨발 그런 새끼들이 언론이라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아유 쓰레 같은 새끼들.
그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오늘도 정확한 그 증거를 내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지금까지 윤통하는 걸 보면서도 씨발 그래 뭐 하든가 말든가 씨발 법칙 싸움을. 이거 끝났어 이 새끼들아. 우리 윤통 너 받고 이 새끼야 몰라? 한번 결정하면 씨발 누가 뭐라고 절대 안 바꾼다니까. 병신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 이거는 지금 윤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이 설계를 할 거다고 그 오래 전부터 정말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런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 생각이 없었는데 뭐 추미애하고 저기 뭐 조국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일을 1년 동안 딱 물밑에서 작업해가지고 딱 준비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거 뭐라 해요? 증광석화처럼 숨 쉴 틈 없이 이렇게 몰아치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뭐 이전에 누구는 뭐 학습효과가 뛰어나도 에이 씨발 이게 학습한다고 이게 되냐고 이 씨발아. 지식은 학습하면 되지. 하지만 지혜라는 것하고 이런 어떤 뭡니까 어떤 리더십 뭐 추진력 이런 거는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대표 그 학습한다고 절대 되지 않는 간 표본이 있잖아. 그 누굽니까? 안철수잖아, 안철수. 1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안철수 주변에 누가 남아있어? 그리고 안철수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정치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병신짓만 했잖아, 병신짓만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윤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애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일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 에이 찌빠 새끼들아. 열불나지. 에이 개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타고 찾아봤지 내 방구석 여프 새끼가 막 그런 욕이만 나올 거야. 당연하게도 한심한 새끼들. 끝났어 이 새끼 KBS도. 근데 아직도 씨발 엉겨붙고 지랄 대들고 있네. MBC도 씨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덤비고 지랄이네. 근데 MBC도 끝났어요 지금. 그 오늘 저 뭡니까 그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국민감사청원회가 국민 그 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저기 뭐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다고 저 아까 뜨더라고요.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너희들 다 이제는 아무리 뭐 저기 저항을 해도 임마 우리 윤통 들 거잖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병신들아. 어휴 씨발 모든 명분은 다 우리 윤통이 지고 있잖아 병신들아. 칼자루도 윤통이 지고 있고. 어휴 병신들. 병신들. 에이 배 아파 뒤지겠지 이 병신들아.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이 새끼들아. 북한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가. 한심한 새끼들. 그 씨발 찌빠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래놓고 맨 중국 여행을 안 가고 씨발 맨 일본 여행 가가지고 씨발 뭐 사케 처먹고 뭐 초밥 처먹고 하재. 한심한 새끼들. 에이 토착외국 새끼들아. 에이 빨갱이에다가 토착외국까지 이 씨발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권익위가 전국 33개 국공립대학교
부패 실태 전수조사 한다죠. 아, 보세요. 이 지금 숨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다니까. 아, 나 지금 우리 윤통 만세 만세 만만세. 아, 나 윤통 너무 좋아. 씨. 아, 나 진짜. 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3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4월부터 전국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공립대 내 부정청탁, 연구비 횡령, 연구윤리 미준수, 인사업무 기준 위반 등 부패 요인들을 들여다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33개 국공립대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75.2점으로 집계 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501곳 평균인 81.2점보다 6점이나 낮은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모든 기관 중 가장 낮았다. 이 보세요. 지금 막 이 숨쉴 틈 없이 몰아치고 있는데 지금 눈치도 못 가고 있어요. 병신들이. 그리고 보세요. 그래.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건 가르칠 증거다. 보시면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교체한 것과 관련 강력한 입건 카리텔이 증거로 오늘 경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다음 날 이뤄진 교체로 대입 담당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무국장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당국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유균 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은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에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수능 난이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아닌 공교육학 범위에서는 수능을 출제하지 말라는 그간 윤 대통령의 지시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수능을 쉽게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 외에 문제를 출제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지금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수능을 출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통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자르는지 아까 버티도 소용없다니까 씨발 이렇게 자를 명분을 갖다가 만드는데 뭐 왜 이런 걸 보면서 씨발 윤무식이 윤두창이 뭐 경인이 뭐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고 씨 장모는 수사 안 하냐고 씨 첫날 만날 씨발 김건희하고 장모야 씨발 그거 말고는 씨발 물어 뜯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에휴 찌질이 새끼들. 그래놓고 씨발 그 한덕수 보고 여성 의원만 씨발 공격한다고 미친 새끼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서 너그는 씨발로 막 김건희하고 그래 그 장모 어이구 씨발 쓰레기 새끼들. 그러니까 패널로 나오면 공격을 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김한근인가 그 새끼가 왜 그 여성 의원들에게 그렇게 윽박 지르냐고 하면 야 이 씨발 것들아 그럼 너그는
왜 그래 그 여자인 김건희 여사하고 그 모친인 그래 뭐 최모 씨 그렇게 물고 씻고 떴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야 쓰레기 새끼들아. 너희들 하는 짓은 뭔데? 쓰레기 새끼들아. 그렇게 반박을 하면 시청자들이 바로바로 딱 뽑힌다니까. 아 맞다. 저것도 진짜 개새끼들이네. 하기사 뭐이 얘기를 제가 뭐 방송할 때부터 했던 얘기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국민의힘 지금 저 새끼들이 뭐 그렇게 실행을 옮길 것들도 아니고요. 아유 한심한 것들. 진짜 밥버릇이 새끼들. 그 이렇게 지시를 한 게 뭐겠어요. 그 윤통은 지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라니까. 그 요 새끼들 조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딱 핵심을 찔러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뭐 저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누가 뭐 학원 다니는 사람이 뭐 애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학력고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학교만 다녔지. 그럼 당연히 수능 시험을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 출제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쪽 업계하고 뭔가 짬짬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파고든 거 아니에요. 요 새끼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저것들끼리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을 거다. 일단 명분을 칼자루를 주기 위해서 자 임마 미끼를 하나 던져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요 뭐십니까 이 경질되는 이 새끼가 뭐 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고들어 가지고 다 속아내잖아요. 이런 걸 아니 이런 게 안 보이나? 이런 게 안 보이나 진짜? 아휴 참 씨발 무식한 새끼들. 아휴 그래 안 보이면 어쩌고 너 씨발 그냥 뒤지는 수밖에 더 있겠나? 한심한 새끼들. 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다. 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예정. 보세요. 감사 들어가잖아. 그러면 또 뭐 탈탈 틀어보면 또 뭐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또 빨갱이들 우르륵 연루돼 있을 거고 그 뭐야 저기 들으니까 그 뭡니까 저 정청래 그 새끼 뭐 영어 학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 학원은 했었다며. 그 정봉주가 그 새끼도 아마 저번에 누구 어디선가 뭐 듣기에 학원이가 뭐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직도 감 안 오냐? 지금 윤통 보고 뭐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네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네 자식뿐만 아니고 네 뭐야 애들 학원 안 보내도 되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 빨기 아기야 씨발 아메바 새끼들. 지능이라고는 무슨 이 씨발 뭐 알아듣겠냐마는. 에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냥 지부도 모르고 이때까지 너희들 등골 빼먹은 게 새끼야. 니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저 빨갱이 새끼들이야 이 병신들아. 아직도 감 안 오지? 한심한 새끼들. 그래 내가 이전부터 그랬잖아. 뭐 정명석한테 빠지고 뭐 신천지에 빠지고 야 신천지 욕을 왜 하냐 이 씨발 것들아. 그리고 대순진리회 같은 걸 왜 욕을 하냐. 정명석이한테 씨발 그래 당한 거 정명석이 욕을 왜 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씨발 것들아. 하기사 씨발 부끄러운 걸 알면은 벌써 사람 되지 씨부랄. 에휴 한심한 새끼들. 여기 보시면 장상현 교육부 차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발언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며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난도 조절을 위해 꼬아서 만든 이른바 킬러 문항은 교육과정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배운 것만 출제해라는 게 어떻게 쉽게 출제하는 말로
이 해석을 하죠. 나 진짜 이거 참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현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에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다며 첫 번째로 실험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 담당 국장을 인사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능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난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 하에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킬러 문항 교육과정 바뀌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며 총리실 산하의 추천연구기관으로이므로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 대상 기간, 방식 등을 조만간 구체화해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 차관은 정확히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밖으로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한 문제나 지문이 교육과정 외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판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요한 지점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 출제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더라도 난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체감 난도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여러 접할 수 있던 자료에서 문항이 나와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학원 안 다니고 학교 공부만 해도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얘기지. 그 난이도는 난도 조절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딱 볼까요? 그 제가 좀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그나마 중앙이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제대로 썼어요. 근데 보세요. 한글래 쉬운 수능 지시 하루 만에 불벼락 출제기관 감사 실시. 보세요. 사설에서는 또 윤 대통령 수능 난이도 발언 불숙 지시는 혼란만 키운다. 헤럴드 경제 쉽게 내야 변별력이 있어야 수능 5개월 앞 대통령실 수능 응급의 혼란. 뉴시스 역대 최대 사교육비의 윤 쉬운 수능 지시 실효성엔 의문. 개마이 혼란 부는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또 추가 설명. 매일신문 대통령실 수능 응급 재차 해명 교육계 올해 수능 난이도의 촉각. 뉴스원 올해 수능 쉬워지나? 대치동 학원가엔 악재. 서울신문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쉬운 수능 논란 사교육비 질감은 글쎄.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윤통이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는지는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정한 수능 학교에서 배운 범위에서만 출제를 하라는 내용이 어떻게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말로 이 등치가 되는 거죠. 찌빠 새끼들, 너희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봐라. 아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하는 말이 어떻게 수능을 갖다가 쉽게 출제하는 말로 등치가 되냐고. 하고 등치가 될 수 있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이 아메바 새끼들아. 응? 그 왜 이러겠어요? 얘들도 이권 카르텔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여론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니 뭐 요 신문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교육 뭐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씨발 좋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씨발 에이씨 막 개마이 보세요. 혼란 부른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또 추가 설명. 뭘 혼란을 불러 병신아. 너희들이 혼란스럽게 만들 거 아니야 이 씨발 것들아. 그래야 되니까. 쓰레기 같은 새끼들. 보세요. 뭐 바로 뉴스는 바로 나오잖아. 대치동 학원가엔 악재.
그 이 얘기가 임금 카르텔로 엮여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아휴. 마무리하자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지나고 제 예측대로 되잖아요. 준비 끝나다 씨발놈들아 5월부터 너희도 다 뒤졌어 했는데 물론 씨발 그래 5월달은 이제 뭐 이제 여기저기 외교 행사 때문에 뭐 이제 크게 그건 없을 거요. 외교 행사 다 마치고 이제 딱 6월 들었으면서 바로 눈 곧 뭐야 뭐 뭡니까 그거 진짜 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막 진행이 되잖아요. KBS 수신료. 아, 그러니까 당연히 KBS에서도 저거 자기들도 생각하겠지. 말은 저렇게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또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는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했겠지. 병신들. 근데 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분리징수 못 받는다고. 그 분리징수 못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면 오늘 그래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딱 보면 평균 사용량 대비 고객님은 평균 수준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요금 문의 국번 없이 123, TV 수신료 문의 KBS 1588 1801 이렇게 돼 있고 청구 내역에 그냥 저는 이거 TV 수신료를 뺐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청구 내역에 이렇게 돼 있어. 기본요금, 전력양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액, 전기요금 개,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그리고 아마 TV 수신료가 전력기금 밑에 아마 찍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단위 절사, 당월 요금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여기에서 이제 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용지가 지금 한 장에 퉁 돼 있는데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한전에서 이제 발행을 할 거란 얘기잖아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따로, 전기요금이 아니고 TV 수신료 고지서를 한 장 더 만들어 가지고 보낼 거예요 분명히. 윤통희 씨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고치라고 했겠어요. 바로바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속전속결로.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럼 두 장으로 오면 씨발 한 장 그냥 버리면 되지. 전기요금만 내면 되지. 야, 이 찌바 새끼들아. 아주 한심한 인생들. 인생 왜 그렇게 하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좀 사람답게 살아 이 새끼들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